먼저 목차입니다. 사용자 인증 과정, 사용자 인증 방법과 문제점, 비밀번호 시스템, 단방향 해시 함수, 유닉스 체계에서의 암호화 방식, 불룸 필터, 토큰 기반 사용자 인증, 원격 사용자 인증 및 보안 문제, 사용자 인증 관련 보안 문제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인증은 시스템 보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자 주요 방어선입니다. 사용자 인증 과정은 총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식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식별자를 보안 시스템에 제시하고, 두 번째, 검증 단계에서 엔티티와 식별자 간의 연결을 입증하는 입증 정보를 제시하거나 생성합니다. 본질적으로 식별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주장하는 신원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사용자 인증은 해당 주장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사용자 인증 방법에는 총 4가지의 일반적인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증하는 방법에는 인증의 예시로는 비밀번호, 핀, 그리고 사전에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이 있으며,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인증하는 방법에는 전자 키카드, 스마트 카드 등 물리적 키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인증기는 토큰으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또 정지 생체 인식으로 인증하는 방법에는 지문, 얼굴 인식 등이 있으며, 동적 생체 인식으로 인증하는 방법에는 음성 패턴, 필체 특성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사용자 인증 방법들의 문제점에는 이러한 인증 방법들은 공격자가 비밀번호를 추측하거나 토큰을 위조하거나 훔칠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토큰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며, 시스템에서 비밀번호 및 토큰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격자로부터의 방어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비밀번호 시스템입니다. 여러 사이트는 사용자의 아이디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비밀번호는 개인의 아이디를 인증하는 역할을 하며, 아이디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계정 공격, 인기 비밀번호 공격 등 여러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비밀번호 자체를 저장하는 대신 비밀번호의 단방향 해시 함수를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해시는 원본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다른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식인데, 이를 솔트값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비밀번호 보안 기술이 있습니다. 비밀번호와 솔트는 해시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되어 고정 길이의 해시 코드를 생성합니다. 해시 알고리즘은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 실행 속도가 느리게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을 시도하면 사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운영체제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비밀번호 파일에서 솔트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검색합니다. 만약 검색 결과가 저장된 값과 일치한다면 비밀번호가 승인됩니다. 이는 오프라인 사전 공격의 난이도를 증가시키고, 동일한 비밀번호를 선택하더라도 각각의 비밀번호에 다른 솔트값이 할당되기 때문에 해시된 비밀번호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암호 분석 공격에 대해 안전함이 입증된 방법입니다. 유닉스가 처음 개발된 이래로 대부분은 크립토3 암호 체계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암호 체계는 각 사용자가 최대 8자 길이의 비밀번호를 선택하고, 이가 암호화 루틴의 키 입력으로 사용되는 56비트의 값으로 변환됩니다. 그 후 64비트로 반복 암호화가 되어 출력은 11자 시퀀스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소프트웨어의 구현은 매우 느리며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약 5분에 5천만 개 이상의 비밀번호 추측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닉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해시솔트 체계도 있습니다. MD5 기반 크립토는 최대 48비트의 솔트를 사용하며 사실상 비밀번호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128비트의 해시값을 생성합니다. 비크립토는 최대 55자 길이의 비밀번호를 허용하며 솔트 128비트를 통해 192비트의 해시를 출력합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밀번호 검사기를 위한 기법은 불룸 필터의 사용에 기반입니다.
K차 불룸 필터의 작동 방식은 우선 K개의 독립 해시 함수 H1x, H2x, 그리고 HKx의 집합까지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각 함수는 비밀번호를 0에서 n-1 범위의 해시값으로 매핑합니다. 이때 xj는 비밀번호 딕셔너리의 j 번째 단어, d는 비밀번호 딕셔너리의 전체 단어 수입니다. 이때 긍정 오류라는 넣은 적 없는 값에 대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긍정 오류 값이 너무 많으면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긍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시 체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긍정 오류 확률은 K가 해시 함수의 개수이고 N이 해시 테이블의 비트 개수이고 D가 딕셔너리의 단어 개수이고 R은 해시 테이블의 크기와 딕셔너리 크기의 비율일 때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다양한 해시 함수의 개수값에 대한 어뢰 함수로 긍정 오류 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100만 단어로 구성된 딕셔너리가 있고 딕셔너리에 없는 비밀번호를 거부할 확률이 0.01%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개의 해시 함수를 선택하면 얼은 9.6입니다. 따라서 100만 단어가 있는 비밀번호 딕셔너리를 불룸 필터로 검사하려면 960만 크기의 비트의 해시 테이블이 필요하게 됩니다. 토큰 기반 사용자 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토큰 기반의 사용자 인증에는 메모리 토큰과 스마트 토큰이 사용됩니다. 우선 메모리 토큰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있지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물리적 접근에 활용되며 주로 은행 카드 등에 사용됩니다. 메모리 카드는 분실하기 쉽고 특수 리더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과 핀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보안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 토큰은 세 가지 인증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용자가 토큰을 인증하면 토큰이 사용자를 인증하는 정적 인증 방법, 토큰이 주기적으로 고유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토큰을 통해 전자적으로 입력하는 동적 비밀번호 생성 방법, 컴퓨터가 무작위 숫자열과 같은 챌린지를 생성하고 스마트 토큰이 그것에 기반한 응답을 생성하는 챌린지 리스폰스 방법이 있습니다. 원격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가 인터넷, 네트워크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떨어진 시스템에 접속해 있을 때 사용되는 인증 방법입니다. 원격 사용자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이 인증 방법은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 사용자 인증에서는 챌린지 리스폰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서버가 무작위 난수를 보내면 사용자가 자신의 비밀번호와 결합하여 해시값을 보내고 두 값이 일치하면 서버가 이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활용할 때 비밀번호 자체가 절대 네트워크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사용자 인증 관련 보안 문제입니다. 공격 유형에는 클라이언트 공격, 호스트 공격, 도청 절도 복제 등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공격, 호스트 공격, 도청 절도의 복제 공격에서 비밀번호를 공격하거나 토큰을 공격하거나 생체 정보를 공격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공격을 할 때 비밀번호를 알아내고자 한다면 추측을 해보거나 비밀번호를 무차별 대입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방어하기 위해서는 시도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